그 전반사는 근데 원리가 뭔가요? 왜 굴절돼서 안 나오고 전부 다 반사되는 거죠? 다른 상황인데요. 굴절률이 이제 우리는 방금 같이 이제 도로에서 모래밭을 뛰는 상황을 생각했을 때인데 네. 반대로 이제 굴절률이 큰 물질, 물에서 밖으로 나오게 될 때 어떤 특정 각도를 우리가 잘 맞춰주면, 물론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 물리 시간에 전반사식이라고 스넬의 법칙 이용해서 네. 얻어내긴 하는데 90도를 넘어가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빛이 표면을 통해서 갑자기 흐르든지 아니면은 모두 다 안쪽으로 들어오게 꺾이는 거죠. 반사가 되는 거죠. 표면에서. 그런 조건을 맞추게 되면 우리가 전반사라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전반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응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반사를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잘 활용한 게 이제 광섬유죠. 광섬유. 그 귀가 인터넷에 사용되는 어떤 빛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어떤 좁은 곳에 모으거나 전자에서는 전기가 있잖아요. 네. 네. 전자들이 우리 그냥 구리 도선 만들어주고 전원만 걸어주면은 쫙쫙 전자들이 잘 타고 가죠. 물론 손실이 살짝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빛은 그렇게 만들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물리적인 개념이 이제 전반사가 되죠.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광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발달하게 되죠.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런 열도 안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리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알겠지만, 이제 현대물리 쪽 이제 좀 배우시면 알겠지만, 이제 빛이란 광자라는 것은 보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전자는 페르미 디락 통계를 따르고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해서 이게 뭐 어떤 궤도가 있고 항상 양자 상태를 이게 같은 양자 상태에 두 개가 막 들어갈 수가 없고 막 복잡해요. 겹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병렬 처리가 안 돼요, 사실. 근데 전자는 1001, 0001 뭐 이런 식으로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빛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라든가 양자 정보가 가능하다면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런 병렬 처리, 보존이기 때문에 네. 가능할 텐데, 얘를 이제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광섬유는 뭘로 만들어지나요? 광섬유는 이제 유리로 만들거든요. 유리요? 네네. 나 광섬유라고 해서 섬유인 줄 알았어. 유리섬유군요. 아, 유리섬유죠. 투명하니까 이게 쭉 통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갖고 다니신다면서요, 광염섬유를. 이게 광섬유를 활용한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요즘에 이제 오징어 게임 때문에 네. 이 강화 유리, 지푸리. 초방막 강화 유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 이거요? 초방막 강화 유리. 방막이라는 건 네. 필름 형태의.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화 유리라고 하면 오징어 게임에서는 이제 강화 유리 안 밟으면 죽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일반적인 두꺼운 강화 유리는 이제 열 처리를 하면서 그 경화시켜 가지고 이제 유리가 단단해지게 만드는 건데, 네. 이런 광섬유나 아니면 이런 초방막 강화 유리는 네. 그냥 얇게 만들어주면 돼요. 물체가 이렇게 접힌다 그러면 이 접히는 부분에 응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당기면 그거를 못 접혀지게 하기 위해서 응력이라는 게 생긴데, 이제 그 응력이 얇아질수록 약해져요. 단순히 이런 강화 유리라는 게 그냥 얇게 만들면 이렇게 안 깨지고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그 두께가 거의 머리카락보다 더 얇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 유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럼 광섬유를 활용한 제품 또 있나요? 광섬유를 활용한 제품은 이제 내시경. 내시경. 네, 그치, 가장 내시경. 중요한 건 내시경이죠. 내시경은 이제 1957년에 이제 미국의 바실 허셔스키라는 사람이 광섬유를 카메라 끝에다가, 작은 카메라 끝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네. 말 그대로 파이버스코프, 진짜 광섬유경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인체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뭐 지하 매설된 것들, 아니면 네, 이제 특히나 이제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내시경을 통해서 자동차도 볼 수가 있죠. 요즘 뭐 이런 식으로 엔진룸에다가 이거 그 엔진 내부를 이걸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네. 보여주기도 하고. 근데 저 항상 궁금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가닥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혼자 생각할 때 한 가닥이면 전반사가 여기저기서 탁탁탁 이동하면서 그 반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상이 왜곡되고 찌그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게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닥인가 했었어요. 한 가닥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가닥이 되게 많아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네. 이렇게 잘라 보시면 그죠, 한 여러 가닥이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색깔별로 이렇게 여러 개가 이제 같이 들어있죠. 그러면 얘는 끝에 어떤 장치가 영상을 찍고 그걸 여기로 영상을 어떤 정보 형태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뭐 잠만경 보듯이 영상 자체가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이제 한 게, 광섬유가 이렇게 발달하게 된 이유가 이런 빛이 퍼지지 않고 잘 진행할 수 있는 레이저가 발달이 됐기 때문에 네, 이게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레이저로 어떤 우리가 신호를 펄스로 쭉쭉쭉 보내면 그 펄스가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신호 양 끝단에는 전자 신호를 광학 신호로, 그다음 광학 신호를 전자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광섬유 음. 이 대단한 거를 누가 개발한 겁니까?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 연구를 했는데 이게 이게 또 재밌는 게 이제 1966년에 그러니까 중국계 영국인이죠. 이제 최초로 아마 중국계로서는 최초로 노벨상을 타신 분인데 네. 찰스 가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처음 만든 것은 아니고 네. 이제 광섬유에서 빛이 이제 전송되는 과정들을 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타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1950년대부터 이렇게 빛을 전송하는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빛이 유리나 이런 물질에다 집어넣으면은 빠르게 약해지는 거죠. 투과를 얼마 못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그때 이제 한참 이제 1958년에 네. 찰스 타운스라는 사람이 레이저를 발명했는데 이제 가오 박사가 유리에다가 얘를 잘 하면은 멀리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유리가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얼마 못 갔는데 이제 이런 기술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코닝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네들이 한 게 뭐냐면 유리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각종 이제 물질들을 도핑을 시켜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비움이라는 물질도 넣어보고 뭐 다양한 물질들을 넣어보면서 이제 그 퀄리티를 엄청 향상시켜서 그래서 지금의 광섬유는 이제 만약에 1km를 간다고 하더라도 95% 이상 빛이 투과가 되는. 빛이 와. 와. 거의 그대로 전달되네요. 네, 거의 그대로 전송이 되는 정도까지 오게 됐죠. 그런데 이제 관섬유의 원리도 알겠고 광섬유로 돈을 번 회사도 있는 것도 알겠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또 뭐냐면 그래서 그런 광섬유를 잘 연결을 한 어떤 망토를 만들면 투명 망토가 되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은데? 투명망토 이제 이야기는 이제 그 2000년 초반에 한참 해리포터 좋아할 때 네네.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 메타물질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투명망토라고 하면 우리가 입으면 네. 입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빛이 다 보정이 돼서 우리가 움직여도 걔가 투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앞에 말씀드린 굴절이나 반사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한다고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천으로 만들어서 그 빛을 전부 보정해 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시야도 봐야 되고 어느 쪽으로 네네. 가야 되는지 봐야 되고. 네, 단순히 그냥 방금 말씀드린 반사의 법칙. 예를 들면은 빛이 입사를 해가지고 반사를 할 때 그 각도가 항상 같다. 요것만 우리가 잘 이용해도 거울 4개만 가지고도 비밀의 방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물건을 숨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이제 렌즈 한 4개 정도만 써서 렌즈가 포커싱 되잖아요. 네. 사실 우리는 포커싱 되는 요 부분에 집중을 하는데 이 포커싱이 되지 않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다가 뭔가를 숨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렌즈를 두고 우리는 저 멀리 있는 물건을 보는데 네, 사각지대에 어떤 물건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배운 굴절하고 반사만 알아도 네. 충분히 실험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어. 많죠. 이런 것도 말고 원래 이제 이런 투명망토를 구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메타물질입니다. 메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메타라는 단어를 그리스어인데요. 그리스어로 비욘드, 뛰어넘다. 방금 말씀드렸대요.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타물질이라고 하면은 어떤 물질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의 성질을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전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는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굴절에 되면 네. 굴절은 당연히 항상 이렇게 들어오면은 항상 양의 방향으로 정해진 각. 꺾여야 되잖아요. 이제 메타물질이 주목을 받은 게 음의 굴절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럼 어떻게 꺾이나요? 반대로 꺾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이건 또 전반사랑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빨대가 꽂혀 있으면은 빨대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꺾여 있게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물이 만약에 음의 굴절류다 하면 물고기가 떠 보이는 거겠죠. 가능은 아. 한 거예요, 그게. 가능을 하죠. 우와. 우와. 물론 이걸 가시광선 영역에서 가능하게 하냐 아니면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가능하게 하냐 이거에 따라 다른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음의 굴절률 때문에 우리가 저희 같은 이제 물리학자들 특히나 광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재밌어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폭발적으로 메타물질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된 게 이제 그때 한참 해리포터가 유행하면서 투명망토를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이다. 왜냐? 우리가 굴절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그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터스텔라 이런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중력파가 있고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이 있는데 그게 중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공간이 휘어져서 이렇게 빛이 휘어져서 이렇게 뒤가 보이죠. 예, 이게 보이는 거 마치 토성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 네. 보셨을 거예요. 그런 현상을 만약에 우리가 굴절률을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이 기껏해봐야 1, 2 정도 되고 뭐 실리콘이 3.몇 요 정도 되는데 만약에 10, 100 뭐 이렇게 엄청 크게 만든다면 그만큼 빛이 안에서 느려지는 거고 그러면 유리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를 이렇게 아주 작게 만들어도 그만큼 빛이
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 주변을 메타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시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그런 수학적 기법을 통해서 만들어주면은 이 빛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내과에서 바위를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우리는 그 물체를 못 보는 거죠.